그 실총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동이 세지 않고 안정적이에요. 쏘긴 쏘는구나 이 정도 느낌이지 오호호호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오 이게 또 다르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볼 제품은 KWA의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2023년도에 발매를 했고요. 아시아에서는 2024년도에 발매를 했기 때문에 따뜻한 신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거죠.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일단 총기 제조사는 베레타사입니다.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의 피에르트 베레타. 발음 죽이죠. 이게 베레타사, 그 유명한 우리 M9이라든가 M92를 만드는 영웅본색에 나오는 그 권총의 제작사에서 만든 겁니다. 9mm 기관 단총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단총입니다. 기관총이 아니고. 그리고 탄창의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창에 일반적인 소총탄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죠. 권총탄이 들어가고요. 9mm 권총탄이 원래 실총엔 들어갑니다. 이 총을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밀리터리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처음 보는 물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제품입니다. 이 베레타사에서 만든 이 제품은 어찌 보면 파이프로 만든 총 있죠? 그 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이 총은 좀 사실 재원이 달라요. 총은 이탈리아에서 주로 이제 군경 요청에서 새로 만들어진 제품이 있었어요. 쓰던 총이 있는데 그게 M12라는 거거든요. 근데 M12가 오래되니까 아무래도 제품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대체하기 위해서 신제품을 좀 만들어 다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PMX예요.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잘못하면 VFC에 보면 MPX가 있는데 얘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시그사에. 얘는 PMX입니다. 이탈리아 군경 쪽에서 쓴 총이 M12인데 M12가 오픈볼트 방식이에요. 무게가 3kg나 되고요. 근데 얘는 클로즈 볼트 방식이고요. 실총에서 클로즈 볼트 방식이면서 바디를 폴리머를 썼기 때문에 앞에 M12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3kg나 되는데 비해서 얘는 무게가 2kg, 2.4kg 정확하게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kg대죠. 굉장히 가벼워진 거예요. 3kg대가 뭐가 무겁다 그래. 근데 문제는 총이 짧잖아요. 기존에 M12도 요 정도 사이즈인데 이거 여기에 3kg면 무겁습니다. 이게 한 곳에 모인 거라서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가볍게 만든 거고요. 폴리머 방식입니다. 그래서 폴리머 바디예요. 얘도 요즘 총답죠. 이 총은 일반적인 이탈리아의 군경에서 쓴다기보다는 이탈리아에 보면 카라비니에리라는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 직종이죠. 직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탈리아 헌병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병이지만 우리나라 헌병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들만 다루는 거죠. 군인들만 다루는 경찰인데 헌병이라는 게 카라비니에리는 헌병이면서도 경찰의 역할도 하는 이런 독특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인원만 해도 11만 명이라 그러고요. 독자적인 사이카까지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민들은 일반적인 이탈리아 경찰들이 이쪽에 이제 마약 문제나 이런 뭐랄까 깽단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좀 공정하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엔 카라비니에리 쪽에다가 많이 의지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카라비니에리 쪽에서 사용하던 게 M12가 주였나 봐요. 그래서 그걸 대체용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PMX가 되겠고요. 실제로 11만 명이 사용하니까 뭐 거기만 납품해도 충분히 제작 단가는 뽑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 말고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 친위대라든가 아니면 말레이시아 육군에도 일부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유명한 어디에 납품한 건 아니죠. 그리고 영화상에 많이 등장하지 않다 보면 저희가 사실 실총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보는 총이 되겠죠. 총은 굉장히 독특해요. 많이 본 듯한 모형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베레타사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수직 손잡이도 기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KWA 제품에서. KWA는 사실은 KSC하고 지금 현재는 같은 회사로 되어 있는 거고 대만에서 생산을 합니다. 원래는 다른 회사였는데 이거는 우마렉스의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각인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외형을 봤을 때 외형의 그립 쪽에 보면 그 베레타사의 로고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워닝이라든가 리드 매뉴얼, 뭐 그다음에 칼 6mm BB 요거는 조금 이제 에러죠. 그다음에 PMX 로고가 있고요. 오른쪽에 그 베레타 트레이드 마크인가 라이센스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고요. 반대쪽에도 보면 베레타사의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PMX 로고 있고 아주 독특하게 잘 돼 있어요. 얘는 9mm인가 9mm가 맞구나. 여기 30발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탄창에 보니까요. 그리고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셀렉터를 보시면 셀렉터 모양이 독특합니다. 이게 실총 거 그대로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세이프 안전하고 1이라고 써 있는 거, 즉 싱글샷이죠. 단발하고는 거리가 짧아요. 그런데 문제는 잘 보시면 연발은 저 뒤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총에서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대테러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발로 잘못해서 오발을 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일부러 단발하고 연발 사이의 거리를 멀리 띄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재현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연발로 쓸 때는 좀 많이 뒤로 돌려야 돼요. 근데 요즘에 뭐 CQB 상황 게임들을 보면 이게 딱 적합하죠. 거기에 단발로 쏘는 거고, 어차피 GBB라 보니까 우리가 연발로 쏠 일은 많지 않죠. 기본적으로 이 제조사에서 말하는, KW에서 말하는 기본 그 사용 가스는 그린가스를 메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탄수는 48발이고요. 원래 실총은 30발인데 비해서 무게는 2.4kg입니다. 이게 실총하고 동일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독특합니다. 실총하고 무게까지 동일하게 맞췄어요. 그리고 나사선은 여기 자체는 없는데요. 여기 무드 나사를 풀르고 나면 여기 나사선이 나오는데요. 돌려서 빼면 그 나사선은 일반적으로 우리 총에서는 대부분 영나사거든요. 13mm 영나사인데 이건 정나사 방식입니다. 직경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대략 봤을 때 13mm인 것 같긴 한데요. 정나사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발광기라든가 일반적인 소음기들은 여기 맞지 않습니다. 변환 탭을 사용해서 정에서 역으로 바꾸는 탭을 써주셔야 됩니다. 13mm용으로. 그 부분 구매하실 때 참조하시고요. 이게 실총은 다 정나사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총은 대부분 영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직경도 좀 다르고, 사실. 장전 레바가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데요. 저같이 오른손잡이인 경우 왼쪽에서 장전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당연히. 왼쪽에서 장전하는 게. 근데 왼손잡이는 얘는 MB 타입이라서 셀렉터도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탄창 멈추도 양쪽에 있고. 왼손잡이는 왼쪽에 있으면 장전하기 힘드니까 이걸 빼서 여기다가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뒤로 빼서 이 공간에 맞춰준 다음에 빼서 반대쪽으로 옮겨서 끼워주시면 바로 반대쪽 레버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K1이나 K2 만드신 분들 중에는. 그래서 장전 레버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 MB타입이다. MB타입이라기보다는 뭐 옮길 수 있다. 이 표현이 맞겠죠? 아까 말한 대로 셀렉터하고 탄창 멈추는 원래 MB타입이니까 양쪽에서 다 쓸 수 있고요. 볼트 스타퍼만 한쪽에 고정되어 있어요. 볼트 스타퍼는 양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MB타입은 아닙니다. 이거는 왜 볼트 스타퍼를 왼쪽에만 놓고 오른쪽에 안 만들었냐, MB타입 하려면 하지. 근데 문제는 이게 스톡이 접히는 폴딩 스톡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고정하는 고리가 있고요. 이게 고정하는 고리가 만약에 접어서 이렇게 폴딩으로 갖고 다니게 되면 탄창 멈추가 어차피 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만든 것 같습니다. 없어요. 뒷부분 슬라이드 분해하는 방법도 실총하고 동일합니다, 거의. 그래서 앞에 핀을 빼고 슬라이딩 식으로 살짝 빼면 빠지고요. 뒤에 실린더 블럭을 빼려면 여기 블럭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라기보다는 뭐 고정 나사, 그래, 고정 나사가 맞겠죠. 그래서 큰 원통의 나사가 있는데 걔를 돌려서 풀어줘야지만 실린더 블럭이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총하고 유사한데 약간 구조가 다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호법은 챔버를 뒤로 제껴서 후퇴 고정을 시켜 놓으면 여기 다이얼이 보이고요. 그 KSC의 전통적인 호법 아시죠? 이렇게 톱니 다이얼. 그 방식으로 돼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KSC 제품이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톱니식 다이얼이 있는데 그걸 손으로 조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공구를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호법을 맞추려면. 근데 얘 여기서부터는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단수가 또 명확하게 보이도록 숫자로 1, 2, 3, 4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돌릴 수 있고 손가락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런 획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픽처가 2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접으면 권총형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총 사격할 때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바짝 붙여서 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워서 쏜다 그러면 플립업식으로 라이플 타입으로 이렇게 세워서 쏠 수도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KSC 제품이라 조금 유의하실 건, KSC 제품은 일단 2가지가 조금 악명이 높죠. 첫 번째는 부속 수급이 좀 어렵다는 거, 두 번째는 부속 가격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사실 얘네들만큼 또 이렇게 독특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PMX를 찾는 분이라면 사실 PMX가 GBB로 존재하는 건 보시기가 힘들 거예요. 멜빵 고리가 여기 아예 볼트 캐리어 분해 다이얼 안쪽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바로 이렇게 후크를 걸어서 쓸 수 있는데 이 구멍이 조금 작아요. 멜빵끈 구매하실 때 그 부분 참조하시고, 만약에 작아서 잘 못하면 여기다가 뭐 낙하산끈을 이렇게 건다든가 해서 따로 별도의 장치를 한 다음에 후크를 걸어주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컴팩트하고, 근데 스톡은 약간 좀 긴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 유럽 스타일에 맞춘 거다 보니까 이탈리아노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 길어요. 저 같으면 저는 좀 짧게 쓰는 스타일이라 좀 더 앞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이거 뭐 아시안 버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20mm 피카티니 레일이 좌측, 우측, 상부까지 다 있기 때문에, 하부까지 다 있네요. 하부까지 다 있어서 얼마든지 다양한 액세서리를 끼울 수 있고, 앞에 수직 손잡이도 풀러서 뺄 수는 있습니다. 제거는 가능하고요. 좀 독특한 게 탄창 무게예요. 탄창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게 가스식이고, 원래 KSC가 전통적으로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탄창이 무거워요. 근데 얘는 보통 우리가 마루이 MWS 탄창이 한 500g이거든요. 이게 실총 탄창 무게, 탄 가득 채웠을 때 무게를 따라 하느냐고. 근데 얘는 534g입니다. 이렇게 얇은데 534g이에요. 그리고 초기에는 약간 가스가 새는 듯한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밑부분이 조금 넓어서 주변이 셀 수 있는데, 가스를 채워놓고 조금 있다 보면 대부분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송하기 전에 제가 체크는 할 거고요. 만약에 가스를 채워놓고 초기엔 새는데 좀 냅뒀을 때 안 새면 그건 정상적인 거라서 저희가 그냥 바로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격발 테스트까지 하고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사용하면서 새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격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법 조절은 지금 사실 안 한 상태고요. 탄창에는 탄을 채웠는데, 탄을 채우실 때는 마루이 비비로드 쓰셔도 돼요. 근데 이 폴로워를 밑으로 내리고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제가 일부러 여기 칸을 하나 비웠는데, 이렇게 칸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벙 떠서 이빨이 빠지게 되면 거기선 탄이 발사가 안 되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양을 넣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삽탄창 했고요. 네, 장전했습니다. 먼저 단발부터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는 지금 퍼프디너 14kg 화이트 버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기온은 20도씨 정도 되고요. 지금 호법을 많이 안 감았어요. 34.8. 그래서 약간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34.8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맞는 대로 잘 나가고요. 지금 제가 너무 피스톨 사이트로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네요. 소총 조준기로. 네, 지금 조준점이 아래로 맞는 이유는 조준기가 위로 올라가 있는 소총용 스타일이라서 총구가 그만큼 아래에 있어서 이만큼 편차가 나는 겁니다. 좀 이따 오조준 해볼게요. 오, 동그라미 잘 들어갔네. 48.4.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퍼지거나 이런 느낌 없어요. 반동이 독특해요. 반동이 세지 않습니다. 이게 실총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동이 세지 않고 안정적이에요. 쏘긴 쏘는구나, 이 정도 느낌이지 오호호호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 약간 오조준 할게요. 너무 조준기가 위에 있어서. 지금도 마지막에 제가 잘못 쐈어요. 밑으로 한 발만 빠졌는데 굉장히 잘 나갑니다. 안정적으로 잘 나가요. 케이스 치고 쳐놓고 잘 나가는데, 보통 이렇게 케이스 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호법 다이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탁탁 걸리는 위치라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잘 나갑니다. 잘 나가고요. 잘 맞네요. 그러면 연사로 한번 끊어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거는 좀 픽처가 별로 안 좋다. 도트 사이트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권총용으로 쏠게요. 오! 이게 또 다르네. 야, 이게 점사로 쓰니까 다르네요. 아까 단발로 쓸 때는 뭐지? 뭐야? 뭐 이랬는데 지금 이거 좋은데? 좋아. 야, 이거 독특하다. 이 집단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낌이 독특하다. 제가 과거에 KSC MP7을 게임에 많이 썼거든요.
그거하고도 느낌이 또 다르네, 이거는. 아, 탄이 떨어졌는데 너무 차가워서 볼트 스탑이 안 돼요. 찬창이 너무 차가워서 지금 얼음장입니다. 차가워. 아, 그게 아니네. 탄이 덜 올라왔네요. 탄이 덜 올라와서 지금 볼트 스탑이 안 된 거네요. 다시 쏴보겠습니다. 아, 볼트 스탑 되네. 아, 제가 잘못 봤네요. 볼트 스탑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이 올라오다가 중간에 비었어요. 아까 빈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비어서 올라오지 못한 거였어요. 아, 그럼 생각보다 괜찮은데? 기화력이 괜찮네요. 이렇게 냉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볼트 스탑까지 멀쩡하게 될 정도면 기화력이나 성능은 기존의 KSC 거보다 훨씬 더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주변에 기온이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을철이나 봄철이나 겨울철을 예상하기는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리고 집단성도 생각보다 좋고 연발을 쐈을 때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이렇게 쏘면서도 이렇게 많이 흔들린다가 아니라 내가 잡을 수 있어, 그렇지 이런 느낌이에요. 쫙 컨트롤 돼, 이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느낌 좋습니다. 반동이 세거나 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좋은데? 느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와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